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28살 평범한 여자아입니다. 남편과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해온 상태라 빨리 결혼하게 된 케이스죠. 그런데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남편이란 놈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와 바람이 났네요. 언제부턴가 잦은 회식과 저녁을 먹고 퇴근하는 일이 많아지기에 살짝 의심이 가긴 했었지만 퇴근 후에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여느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부부관계에도 별 이상이 없어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갈수록 더해져 가더군요. TV를 보다가 전화가 오면 갑자기 밖에 나가서 받고 온다던지 톡이나 메시지가 오면 제가 못 보게 가리면서 본다던지 해서 몰래 남편의 뒤를 캤습니다. 남편이 단순한 편이라 비번을 일관되게 해놓는 편인데 이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 가장 먼저 PC로 카톡을 로그인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술을 진탕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오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자는 사이에 로그인을 했고 로그인 알람이 안 가게 꺼놓았습니다. 혹시라도 증거를 찾는 사이 남편이 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샌 후 출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비밀 SNS도 찾게 되었고요. 사실 카톡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대신 SNS DM을 주고받은 것 같았는데 메시지 내용과 사진들을 보니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바람을 핀다고 의심은 했었지만 그 상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친구였거든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애정행각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둘이 찍은 커플 사진도 모자라서 스킨십을 하는 사진들까지. 너무 놀라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는 대학 때부터 쭉 알아온 친구입니다. 둘 다 외동이라 정말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낸 그런 친구였죠.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때 그 친구를 불러 같이 논 적도 많았었고 친구의 남친과 같이 여행을 간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모든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SNS와 메신저 모두 캡처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은근슬쩍 떠봤습니다. 친구 이야기도 꺼내보면서요. 근데 그 뻔뻔한 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나오는 그놈을 보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어버리니 남편 놈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놀란 척을 했고 그의 친구 이야기를 빼고 너 여자 생긴 거 알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의처증에 걸린 미친년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냐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빡치는 마음에 낮에 캡처해놓은 증거 사진들을 던져줬더니 갑자기 무릎 꿇고 용서를 해달라네요. 해서 손에 잡히는 걸 다 집어던지며 이혼하자. 절대 용서 못한다.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남편 놈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저는 남편과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후 친구년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 했더니 1시간 만에 왔더군요. 집안 꼬라지와 남편 모습을 보니 대충 짐작을 한 건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혼을 해달랍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나 뭐라나. 물론 친구년이 용서해달라고 울며 불며 빌어도 용서해주지 않았겠지만 저렇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걸 여지껏 친구라고 믿고 살았나 싶고 모든 게 다 지겹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이혼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놈이 잘못했다.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 사랑한다. 너 없이는 못 산다. 하며 폰을 뺏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해서 뺨한 대를 후려치고는 다시 시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놀라서 그런지 아무 말도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난 후 저는 짐을 싸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놈한테서 지금까지 전화가 오고 있지만 받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차단하지 않고 안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보 같다 하시겠지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단순한 바람이었다면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와 바람난 건 절대 용서를 못하겠네요. 아이도 없고 아직 젊고 혼자 먹고 살 만큼 능력도 있는데 참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추가입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 모두 응원해주시고 위로해주신 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올라오는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봤는데 집을 왜 나왔냐는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해서 오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친정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도어락 비번부터 바꿨습니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켜서 증거를 다 프린트했습니다. 증거가 PC에 다 있었는데 다행인 건지 멍청한 놈이 지우질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증거들을 모두 프린터에서 챙긴 후 남편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남편 짐을 내려주고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우냐. 다 네 잘못이다. 그러니 앞으로 남편한테 더 잘하면서 살아라. 하고 말하는데 진짜 모자가 쌍으로 미친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대꾸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아 무시해버리고는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해서 받아낼 거니 그리 아셔라.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것도 남편이라고 친구년이랑 바람핀 놈을 어떻게 믿고 사냐 소리 지르며 할 말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예의 바른 며느리만 보다가 도끼를 품고 바락바락 대드는 모습을 보고 놀라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시아버지는 담배만 피시더라고요. 그런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도착하자마자 남편 놈과 함께 썼던 침대, 이불, 식기류 등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놈은 아직까지 전화를 하고 있지만 저는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현재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 제가 회사에 찾아가서 잘리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남겨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혼 진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책 잡히기 싫어서 참고 있네요. 그냥 남편에게 이혼 소송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때 상간녀에게도 같이 소장을 날려줄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요. 물론 남편 회사에도 같이 보내줄 예정이고요. 간통죄라도 있었다면 두 년놈들을 잡아 쳐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튼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두 상간 남녀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해줄 겁니다. 모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안 된다면 남편놈이라도 회사에서 잘리게 하세요. 어차피 본인이 떨어져 나가면 저것들은 붙어서 살 겁니다. 그 꼴을 어떻게 보나요? 돈이라도 없어야 삐걱대고 찢어지죠. 분노가 풀리실 때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히세요. 그리고 지금은 분노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본인의 상처를 돌볼 시간이 없으실 겁니다. 그 분노가 조금 가라앉을 때쯤이면 상처가 드러날 거예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눈물 나고 우울할 겁니다.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고 꼭 이기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복수하세요. 두 번째, 그 친구년이랑 남편놈이 꼭 결혼해서 평생을 거지같이 서로를 의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지역 구덩이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은 없다고 하니 끝이 뻔히 보이는 것 같지만 더 불행해지기를 빌겠습니다. 세 번째, 쇼핑몰 상호가 알고 싶네요. 혹시 제가 그 미친년의 쇼핑몰을 쓰고 있을까봐 겁나요. 버러지 같은 년과 그런 거랑 바람피는 버러지 같은 놈. 글쓰님 화이팅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행복해지실 거예요. 네 번째, 혹시라도 이혼이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과 대화할 때는 모두 녹음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을 폈다고 말해도 증거가 제대로 없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관계까지 안 갔다고 잡아댈 수도 있으니 작은 거라도 전부 모아두세요. 남편과의 대화는 꼭 녹음을 하시고 바람 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는 오히려 저쪽에서 소송을 건다고 돌변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